지금 시기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좀 빛을 보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결론을 좀 내려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 낙찰TV 류여송입니다. 4월 8일 더 낙찰TV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월 둘째 주입니다. 주말은 좀 잘 보내셨나요? 주말 날씨가 굉장히 좀 따뜻했는데 꽃구경 좀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더 낙찰TV를 보시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요즘 날씨처럼 봄날이 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주 우리가 신문기사를 좀 살펴보면서 요즘 부동산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기에는 어떤 물건에 우리가 집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 전에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 4월 둘째 주잖아요. 이번 주에 뭐가 있죠? 네, 수요일 날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잊지 마시고 꼭 투표하시고요. 그 선거 다음 날 저희 더 낙찰TV 평생회원반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4월 12일, 평일반은 4월 10일 금요일 날 개강을 하고요. 그리고 주말반은 4월 13일 토요일 날 개강을 합니다. 저희 평생회원 낙찰반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4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첫 번째는 수업 재수강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가능하세요. 이제 경매가 처음이신 분들, 경매가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수업 한 번만 듣고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수업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재수강 제도를 만들어 놨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평생 멘토링입니다. 혼자 하시지 마시고 권리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투자 방향 상담, 그리고 입찰 상담, 낙찰 받았으면 명도나 여러 가지까지 전부 다 상담 받을 수 있고요. 저희가 이 평생 멘토링을, 이 상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원처럼 한번 상담받기 위해서 2주든 3주든 기다리지 않으셔도 저랑 그리고 김 멘토님이랑 그리고 세정쌤까지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 평생 멘토링은 수월하게 좀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그냥 기본적인 이론 수업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매로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공부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 임장 수업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매가 처음이신 분들도 그리고 익숙지 않으신 분들도 소액이신 분들도 충분히 경매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4가지 포인트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매를 통해서 이번에 확실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경매를 통해서 내 인생을 좀 바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될 때까지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위에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보다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인데요. 안 팔려요. 집주인들 돌변, 규제 완화에 들썩이는 동네. 4월 6일 지난주 토요일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리면요. 낮은 사업성으로 고전하는 서울 내 노후 과밀단지 재건축 길이 열렸다라는 내용이고요.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 문턱은 낮추고 그리고 사업성을 높이는 대대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고 공공기업 비율은 낮추는 등 재건축 사업이 멈춰있는 단지의 길을 터줬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아래 보시면 상계주공 5단지 얘기가 나옵니다. 전 가구가 소형 평수였던 상계주공이 사실 현재 시공사 해지까지 해서 멈춰 있는데도 사람들이 매물을 좀 걷어들인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 11월 27일 기사입니다. 분담금 무려 5억에 상계주공 5단지 GS건설 해임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상계주공 5단지가요. 목동이랑 동일하게 1980년대 우리 88 올림픽 할 때쯤에 대규모 택지 개발로 엄청난 아파트들이 들어왔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벌써 36년, 37년이 다 된 거죠. 재건축 기한 연한이 30년인데 이 30년은 훌쩍 넘었습니다. 다 노후화돼서 이제 재건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8단지만 현재 진행이 됐었고 그중에 노원역 인근에 있는 이 5단지가 이제 진행을 작년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단지 중에서 이 상계주공 5단지가 용적률이 93%여가지고 사업성이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어땠어요? 여기가 다 소형 평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10평 내외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냥 10평 재건축을 했는데 한 10평 내외 되는 작은 소형 평수를 갖고 싶어 하나요? 아니죠. 최소한 전용 5구 아니면 국민 평형인 전용 8사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갈아타려고 하니 당연히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요즘 건축자재 비용이 어때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5억이 나온 겁니다. 이 집값이 5억이 채 안 되는데 분담금이 5억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 시공사였던 GS건설을 해임을 하고 다른 시공사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GS건설이 높게 책정을 했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가격이 많이 비싸진 거죠. 그래서 이 상계주공 5단지가 재건축을 진행을 못하고 정지된 상태였는데 이 기사가 나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매물을 좀 걷어들이고 있다. 왜 그렇죠?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지난주 이 기사로 거의 막 도배가 됐더라고요. 이게 무슨 기사였습니까? 강북권 대개조 기사. 네, 오세훈 시장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강북의 전성시대 하면서 3월 26일 날 발표가 좀 있었죠. 사실은 저희 새로 바뀌신 국토부 장관님이 나와서 1월 10일 날 부동산 관련해서 정책을 발표했는데 벌써 지금 3개월이 흘러갔는데도 사실 바뀐 게 많이 없죠. 굉장히 좀 시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님이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한다라고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도 할 거고, 그다음에 용적률도 완화할 거다.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기사가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강북을 강남처럼 만든다. 그리고 이것도 같은 내용이죠. 강남 같은 강북을 만들겠다. 서울 중계 상계 등 신도시급 재탄생하겠다. 강북권 대개조 시동. 이 기사가 엄청 지금 현재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니까요. 크게 두 가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재건축 촉진입니다. 용적률을 완화를 해주겠대요. 용적률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일반 분양을 조금 더 할 수 있죠. 현재 용적률이 250%라고 하면 300%까지 확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역세권은요. 준주거로 종상향을 해준답니다. 종이 있죠. 1종, 2종, 3종 있고 그 다음에 준주거인데 종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용적률이 늘어나니까 이 또한 일반 분양을 더 늘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기여 부분은 좀 줄여준대요. 공공기여가 뭐죠?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요. 정부에서 일부 용적률을 상향해주거나 일반 분양을 더 할 수 있도록 열어줍니다. 근데 이게 공짜가 아니라요. 일부 세대는요. 공공으로 좀 내놔야 됩니다.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되는 거죠. 혹은 일부 택지의 몇 프로는 이제 공원 조성을 한다든지 공공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줄여준다고 하는 거죠. 축소시켜주면 이 또한 또 일반 분양 세대를 늘릴 수 있는 거죠. 괜찮죠? 그리고 또한 상업적 총량제가 폐지된대요. 이제 이 권역이 잡혀 있으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권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폐지하고 화이트 사이트 도입을 해서 용적률도 높여주고 공공기여도 줄여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때요? 혜택만 들어보니까요. 괜찮죠? 혜택 너무 괜찮습니다. 혜택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용적률 1.2배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 분양 세대를 늘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종상향 돼도 일반 세대 분양을 늘릴 수가 있고요. 공공기여가 축소가 되면 임대를 덜 해도 되니까 일반 분양 세대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 세대 분양 수를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추가 분담금이 낮아지는 거죠. 조합원들이 기존에 5억을 냈다라고 하면 4억이든 3억이든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사업성이 괜찮아지는 거죠. 그럼 기존에 이 재건축을 진행 안 하려고 했던 단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겠다라는 좀 희망이 생기겠죠.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사업성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제 강북 아파트 재건축 물고 트인다. 이런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일부 유튜브들도 이런 내용으로 이제 강북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집중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 또 일부 학원에서는 강북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도 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만 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이 기사 내용을 좀 가지고 나온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바로 일반 분양가입니다. 사업성은 좋아졌습니다. 조합원들이 내야 될 추가 분담금은 굉장히 낮아졌죠. 그래서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올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분양가는 낮아집니까? 아니요. 그대로죠. 근데 요즘 일반 분양가가 어때요? 기사 보면요. 서울 분양가 1년 새 24% 급등했다. 평당 지금 4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최근 기사에 3,780만 원인데 이제 4천만 원이 코앞이라는 거죠. 코앞이고 또 이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자, 분양가 상승 요인이 더 있대요. 원자재 가격 상승이 분양가 상승을 이끌었는데 이제 정부가 공사비 현실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건축비가, 이 공사비가 더 올라갈 요소들이 더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강북에 우리가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를 올린다라고 하면 이거 얼마에 분양할 수 있을까요? 그냥 심플하게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평당 4천만 원만 잡으면 33평형 아파트가 13억 2천입니다. 최소 13억에 분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건축비, 공사비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뭐 14억, 15억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강북에 14억, 15억 아파트가 생긴다. 분양이 될까요? 분양하고 싶으세요? 지금 작년 기사입니다. 평당 3,200만 원 하나 포레나 미아가 작년 2월 28일 기사네요. 1년째 미분양. 뭐 세대수가 엄청 많은 아파트도 아니었습니다. 500세대가 채 안 됐는데 1년 동안 미분양이었던 거죠. 11억에 분양을 했거든요. 강북에 11억이 웬 말이냐 하면서 분양이 안 됐었어요. 지금 아마 다 해결을 했을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들, 강북에는요, 이런 심리적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강북의 아파트 14억, 15억에 분양한다. 분양 쉽지 않을 겁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강남에서 14억, 15억 아파트 분양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가격이 비싼가요? 저렴한가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지죠. 그쵸? 강남의 아파트는 되는데 왜 강북의 아파트는 안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강남에는 뭐가 있죠? 일자리가 있습니다. 강북은요, 일자리가 없고 배드타운 역할만 담당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직장을 그만두시고 뭐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 사업장을 두고 싶으세요? 충분히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요, 당연히 강남으로 가겠죠. 그쵸?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 예를 들어서요, 판교입니다. 판교의 아파트 가격이 어때요? 30억짜리도 있고요, 21억짜리도 있고요, 25억, 21억, 23억 그렇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왜 비싸죠? 판교에 뭐가 있어서요? IT라든지 이런 핵심 일자리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뭐 카카오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많이 있죠. 이런 기업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분당에 판교 조성할 때도 여러 얘기가 굉장히 좀 많았었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이렇게 유치를 해서 굉장히 괜찮은 일자리들이 몰려왔는데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IT 관련된 고소득의 일자리가 몰려왔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덩달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자리라고 해서 다 되냐? 그것도 아니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고소득의 일자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한 예로 자, 인천 논현동에 있는 남동 국가산업단지 옆에 아파트 가격들 보면 어떻습니까? 3억 8천, 3억 2천. 그리고 조금 비싼 거는 5억 5천, 5억 7천입니다. 왜죠? 이 국가산업단지가, 남동 국가산업단지가 작지가 않아요. 엄청 큽니다. 기업체가 한 7천, 8천 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이곳에서 일하시는 노동자의 수가 10만 명이 넘어갑니다. 엄청 큽니다. 그런데도 아파트 가격이 아까 판교만큼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뭐죠? 네, 판교에 있는 일자리만큼 고소득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랑 아파트 가격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면요, 핵심 일자리까지의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참 얘기가 많았던 거죠.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언이 최근 입주권이 21억에 매도가 됐대요. 처음에 얼마에 분양된지 아세요? 전용 84 기준으로 12억에 분양이 됐습니다. 9억이나 올랐죠. 네, 강북은 안 되는데 왜 강동은 될까요? 강동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바로 옆에 송파구 옆이 강남구죠. 강남까지 접근성이 괜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이유로 마포구든 성동구든 아파트 가격이 비싼 이유가 뭐예요? 물론 자체 일자리도 있지만 강남으로 접근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강북에 고소득의 핵심 일자리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혹은 강남까지 어떤 교통개발 때문에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은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북에 마곡에 있는 LG가 좀 옮겨갔다, 아니면 어떤 SK가 들어왔다,
아니면 삼성전자나 뭐 삼성 뭐 디스플레이든 뭐가 강북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강북 아파트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베드타운 역할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강남까지 접근성이 좋지도 않는 이 강북에서 아파트가 14억, 15억 분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재개발, 재건축은 좀 어렵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광운대역에 HDC 들어온다라고 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좀 쉽지 않겠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 현재는 공급이 부족합니다. 왜요? 강북구입니다. 24년, 25년, 6년 어떻습니까? 부족하죠. 노원구는요, 뭐 24, 25, 26 아예 없습니다.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도봉구는요. 도봉구도 마찬가지죠. 상황 비슷합니다. 24, 25, 26 공급이 안 됩니다. 지금 분양을 해서 입주를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얼마 걸려요? 한 3년은 걸리잖아요. 그럼 27년까지도 공급은 없다라고 보여지죠. 공급이 없습니다. 신축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강북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30년이 훌쩍 넘은 아파트, 이런 구축 아파트에서만 살고 싶어 할까요? 아니죠. 똑같습니다. 모두가 똑같아요. 깨끗하고 새 거고 안전하고 넓고 쾌적한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미 지어진 신축이나 준신축 아파트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없으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공급이 없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요,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접근하지 못할 때 이제 구축 아파트도 덩달아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까? 제가 생각을 좀 해보니 지금 시기에 만약에 투자로 아파트를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이 강북,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에 있는 아파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재건축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재건축 가능한 이런 구축 아파트보다는 오히려 준신축에 가까운 아파트에 집중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시기는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 단기로 접근하면 실손익이 어때요? 많지는 않죠. 한 1,000만 원 내외 정도 될 거예요. 만약에 작년 시기였다라고 하면요, 단기 투자도 괜찮았어요. 아파트 투자금 대비해서 한 실제 수익이 20에서 25% 정도 났거든요. 5천만 원 들어가면 한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한 1,000만 원 남기도 좀 어렵죠. 그래서 단기로 여러 번 돌리는 것보다는 중장기로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단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1,000만 원이 A 이름은 아니니까요. 1년에 3번이든 4번이든 돌려보시면 어쨌든 수익은 나죠. 하지만 수익 측면에서는 좀 아쉬우니까요. 지금은 무주택자든 아니면 1주택자든 일시적 2가구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아파트 투자를 하시는 게 수익 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 투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뭐 강북군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라고 해서 평생 가져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2년 후에 매도를 하시고요. 조금 더 중심지로 가시면 너무 좋겠죠. 지금 투자금이 충분하신 분들은요, 당연히 입지가 좋은데 강남이나 이런 데 하시면 너무 좋죠. 그런데 강남은 작년에 어땠어요? 전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북군요, 어때요? 전고점 대비해서 회복을 거의 못했어요. 작년에 거래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거의 다 금매권이어서 가격이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2년 후에는 좀 빛을 보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결론을 좀 내려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좀 더 말씀드릴 거는요. 더 낙찰TV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미 좀 운영하는 학원들에서 저희 걸 좀 많이 좀 카피를 하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 스타일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커리큘럼도 그렇고, 심지어 커뮤니티의 개강 안내까지 막 따라하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사 경매 학원에 조심하라고 좀 안내를 드립니다. 저희는 수업이든 아니면 멘토링이든 어떤 커리큘럼이든 독자적인 철학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모방하는 업체들을 저희가 일일이 좀 다 찾아낼 수는 있지는 않고요. 혹시라도 저희 더 낙찰TV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조심하시고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많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금방 좀 더워질 것 같아요. 그쵸?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질 것 같은데 우리 인사하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쟁이들 그러면 안 되죠까지 인사를 하고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봄 날씨 여러분들 현장 임장 다니기 굉장히 좋은 날씨잖아요. 금방 더워지기 전에 지금 시기에 많이 좀 물건들 보시면서 좋은 물건 찾으시고요. 또 성공한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마무리하겠습니다.